21세기를 살아가는 부르나들의 포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정소희입니다. 술술 풀릴 겁니다. 안녕하세요. 법담입니다. 요즘 완연한 가을이라서 단풍놀이 가시는 분들, 꼭 구경하러 가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근데 놀 때는 즐거운데 얼마 남지 않는 달력을 보면 왠지 슬프다는 생각이 들 겁니다. 네. 정수희 아나운서는 어떻습니까? 저도 올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좀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하는데요. 네. 2달이나 남았다는 생각으로 예. 열심히 지내야겠다는 생각도 해보기도 합니다. 예. 스님, 흔히 저희 예. 인생을 계절에 비유하기도 하거든요. 네, 네. 봄을 청춘이라고 한다면 예. 가을을 중년의 계절이라고도 하는데 예. 저희 법담 스님의 계절을 비유해본다면 어느 계절일까요? 저는 언제나 빛나는 청춘이고, 예. 언제나 따뜻한 봄입니다. 네. 예.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께 문득 이런 노래가 생각나는데요. 청춘을 돌려다오. 그래서 여러분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보시면서 언제나 청춘 같은 마음으로 출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모실 손님도 그야말로 청춘으로 똘똘 뭉친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죠? 되게 궁금합니다. 네, 예, 예.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국제아트페어가 열렸던 서울 삼성동 코엑스. 전 세계 22개국 900여 명의 작가가 참여하는 국제미술품 장터인 만큼 한국을 대표하는 화가들이 총출동한 국내 최대 규모의 미술품 전람회다. 이 중 눈길을 끄는 그림들이 있었는데 끝없이 펼쳐지는 꽃들, 아름다운 자연과 인간, 순수한 동심이 가득한 그림들. 그런데 그림을 보다 보니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든다. 화가의 정체가 궁금해지는데 안녕하십니까. 해민스님 덕분에 힐링 화가로 사랑을 받고 있는 화가 이영철입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아픔을 치유하고 싶다는 이영철 화가. 사랑과 동심, 꿈, 희망, 행복, 웃음 등 그의 그림을 바라보는 관객들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진다. 그를 힐링 화가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밝고 환하고, 일단 마음이 편해지고, 맑고 투명하고, 동화적인 그런 느낌이었었습니다. 평소 늘 그리던 대로 사랑과 꿈, 동심이 가득한 그런 그림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 그림을 보고 사랑을 가득 담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독실한 불자 집안에서 태어나 불교와 인연을 맺고 그림으로 자비를 실천하고 있는 이영철 화가.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이 찾은 오늘의 주인공이다. 네, 21세기 부르나 붓다의 제자들, 오늘은 화가 이영철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해민스님 덕분에 힐링 화가로 알려진 화가 이영철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이나 방청객 여러분들은 솔직히 어떤 분인지 잘 모르실 겁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 실례지만 누구십니까? 유명한 화가이시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해민 스님의 책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의 개정판 표지하고 본문 그림을 그리신 유명한 화백입니다. 실물보다 오히려 이영철 화백님께서 그린 그림을 봐야 사람들이 방청객 여러분들처럼 하면서 알아볼 것 같은데요. 실제로도 그렇습니까? 네, 저랑 아주 친한 지인들도 네. 그 유명한 책에 그림 그리는 화가가 자기가 맞냐고 이렇게 질문을 자주 들었습니다. 네. 네. 그 유명한 그림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책에 이 그림인데요. 너무 예쁘죠. 네.
그리고 어쩜 이렇게 꽃이 예쁘게 표현이 됐을까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원래 이 화가 이영철 님이 이렇게 꽃이나 나무를 많이 그리시고 또 귀여운 동물이나 나무, 사람 그림으로 유명하시다고 저희가 네.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사실 제가 책을 봤을 때는 네. 이렇게 소녀 감성을 지닌 여성분이 아니실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뵙고 보니까 중년의 남성분이 나오셔서 조금 의외이기도 했습니다. 저도 아리따운 여성분이 그린 줄 알았습니다. 네.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감성이 풍부한 그림을 그리시는 건가요? 제가 어릴 때 자란 고향이 아주 그 첩첩산중 시골이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순수한 자연과 네. 그 아름다운 그 풍경을 보면서 감성을 키워서 네. 자라다 보니까 그때 마음을 퍼올려서 그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런데 보기만 해도 미소 짓게 되는 것이 이영철 화가님의 그림인데요. 네. 그런데 이 순수하고 아름다운 그림에는 아픔이 담겨 있다고 하시던데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네. 어머님께서 굉장히 불심이 깊으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저희가 살던 고향이 김천 건교거든요. 네. 제 8교구 본사님 직지사를 주로 다니셨고요. 네. 네. 그리고 나중에 연세가 드시고 몸이 아프시고는 멀리 못 가시니까 동네 제례를 평생 다니시면서 네. 특히 저를 위해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네. 되게 겁도 많으시고 네. 느린 분이셨는데 새벽에 또는 밤늦게 막 첩첩산중 산골에 들어가서 네. 큰 바위 밑에서 촛불 켜놓고 기도를 하고 하실 만큼 네.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네. 이영철 화가님에게 어머님이 정말 든든한 힘이 되어주셨던 것 같은데요. 또 이름도 직접 지어주셨다는 이야기도 들었고요. 어머님께서 정말 많은 영향을 끼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그 누구보다 큰 스승이 이제 어머니시거든요. 네. 어머니신데 물론 경제적으로 또는 마음으로도 도와주셨지만 네. 평생 살아가시면서 살아가신 모습으로 저한테 많은 걸 보여주셨어요. 네. 네. 특히 어머니가 지금 중풍이라 하죠. 네. 네. 중풍으로 이제 쓰러지셨는데 네. 그때는 이미 아버지, 어머니, 참 형님 다 돌아가시고 네. 제가 사남이었는데 제가 이제 가장 역할을 했었거든요. 예. 네. 그런데 갑자기 또 어머니가 이제 쓰러지시니까 네. 진짜 좀 외롭다 할까요? 네. 어떻게 어머니가 생사를 결정하는 수술하는 것도 이제 저보고 동의를 구하고 하니까 네. 어디 의논할 데도 없고 네. 그래가 병원에 이제 계시는데 이제 수술을 해서 아주 위험한 고비 넘기시고 네. 그런데 또 어머니가 바라보고 있는 쪽이 창 쪽이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이제 벽 쪽이었는데 예. 그럼 고기를 못 움직이니까 네. 제가 이제 시선이 모는 벽에다가 조그만 물감통에다가 워낙 이제 절에를 많이 다니셨으니까 네. 네. 부처님 물건 하나 조그만하게 그려서 네. 벽에다 붙였거든요. 네. 그때 어머니는 이제 혼수 상태에 계셨으니까 또 막 정신이 또 왔다 갔다 할 때니까 기억을 잘 못 하시는데 특히 저나 집사람 같은 경우는 진짜 마음이 경황이 없었거든요. 네. 불안하고 걱정도 되고 그렇죠. 예. 뭔가 꽉 꺼내 쪼인 듯한 느낌. 네. 그런데 그걸 딱 그려 붙이니까 어머니가 이제 반응이 오시더라고요. 아. 그리고 그때 그 모습을 딱 보는 순간 우리 엄마 낫는다 이런 네. 끈이 탁 떨어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열심히 벽에다가 꽃도 그려드리고 새도 그려서 갖다 붙였죠. 그래야 43년 만에 걸어 나오셨죠. 이럴 때 박수 한번 드리세요. 예, 예. 너무나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인데요. 네. 아들이 정성껏 그린 부처님을 보고 어머니가 힘을 내셔가지고 병이 나으셨는데 이게 바로 부처님의 가피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정말 가피라고 생각되는 것이 원래는 화실이 아니면 그림을 안 그리셨다면서요? 네. 화가들이 대부분 작업실이라고 있거든요. 네. 화실인데 거기에 캔버스라든지 물감이 다 갖춰져야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늘 죄송스럽게 생각하는 마음 중에 하나가 어머니가 처음 쓰러졌다는 말을 딱 듣는 순간 네. 제일 처음 든 생각이 네. 우리 어머니 어떡하나 이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네. 딱 그 말 듣는 순간 이제 그림은 못 그리겠구나 이 생각을 사실 제일 먼저 했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생각해도 인간이 아니죠. 사람이 먼저 돼야 되는데 작업실 안 가면 그림을 못 그리니까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 얼마나 오래 계실지 또 네. 돌아가실지도 모르겠고 그걸 지켜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무조건 그림이고 뭐고 어머니를 돌봐야 된다 이 생각이 들어야 되는데 네. 저는 제일 먼저 스친 생각이 그거였어요. 그래서 너무 괴롭고 죄송스러워서 네. 네. 제가 병간호를 진짜 열심히 했죠. 네. 진짜 열심히 하고 속지 않은 마음으로 했습니다. 네. 그래 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벽에 그리는 그림을 보고 반응을 보이시니까 그때부터 제가 물감박스를 계속 갖다 그렸죠. 네. 네. 그리고 43일 만에 이제 걸어 나오실 무렵에 네. 제가 그해 여름에 200점 넘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인생이 바뀐 거죠. 네. 제 스스로 그림이란 이렇게 해야 되고 또 생활은 다르고 이렇게 구분하던 게 네. 오히려 병간호도 하고 힘든 것도 이겨내고 네. 또 거기 있던 병실에 있던 다른 또 환자들이나 네. 보호자들 간호사선생님이나 의사선생님하고 다 같이 또 그림도 나눠주고 또 같이 네. 화기애애하고 이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생활과 그림이 따로가 아니구나. 네. 그걸 그때 제가 느꼈고요. 네. 그 힘든 그림보다는 네. 나도 좋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림을 네. 그려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 가르침을 결국 어머니가 몸소 주신 거죠. 네. 정말 어머님으로 인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으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병실을 화실을 삼아 그림을 그리시면서 그 이후로는 이 화풍에도 좀 변화가 오셨다고요? 네, 생각이 바뀌니까 모든 게 바뀐다는 네. 걸 저도 체험을 네.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림을 배울 때만 해도 네. 예술이란 무겁고 심각하고 인생의 깊은 부분을 건드려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네. 예술의 바다가 돼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네. 아니면 최소한 강은 돼야 한다고 배웠거든요. 네. 이제 우리가 아는 예술의 강이나 바다는 고흐나 피카소나 네. 이런 대가들이죠. 네. 근데 저는 좀 호기심도 많고 네. 성격도 좀 가볍고 네. 하지 말라면 한번 꼭 해보고 안 해야 되는 이런 성격이었거든요. 네. 네. 근데 무겁고 힘든 그림을 그리려고 하니까 네. 그림을 그렸다기보다는 네. 이제 학습에 의해서 배운들 만든 그림을 그렸죠. 그렇죠. 예. 그러다가 제 생각이 바뀌고 제 스스로 쌓았던 예술이라는 관념의 답을 제가 이제 어머니 덕분에 허물고 내려오니까 네. 이제는 뭐든지 그려도 이제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마음이 예술의 강 또 예술의 시냇물이 아니더라도 네. 시냇물도 들이나 산에 작은 풀잎에 맺힌 이슬이 내려와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한 방울 이슬이라도 되면 네. 같이 나누고 좋겠다 이런 마음을 네.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네. 좀 이렇게 어려운 짐이나 숙제를 좀 내려놓는 기분이 들으실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제가 살아보니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네. 맑고 밝고 이런 날이 훨씬 더 많잖아요. 네. 네. 흐리고 힘든 날 이런 날도 있지만 실제로 네. 맑은 날이 많고 또 봄날 들판 가봐도 꽃이 너무나 아름답고 네. 나비가 날고 벌이 날고 하는데 네. 혹시 덤불을 밑을 뒤져서 그 밑에 새가 죽어간다든지 네.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지만 네.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현상을 네. 외면하면서 자꾸 뭔가를 상을 만드는 거는 옳지 않다는 생각을 저는 지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이영철 화가님의 말씀에 공감을 하고 무거운 고정관념을 내려놓고 답하신 것 같습니다. 네. 어머님의 병환을 계기가 되어서 화가로서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셨고 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사물이나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 것뿐만 아니라 네. 이영철 화백님의 트레이드 마크 꽃과 나무 이런 그림 역시 어머니 덕분이라면서요? 네, 저는 원래 꿈이 이제 소설을 쓰는 작가였거든요. 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져서 그랬는지, 저한테는 일어난 일들이 좀 특별한 기억을 하게 만드는 게 좀 많습니다. 예. 네. 어머니도 재작년에 돌아가셨는데, 하필 장례식 한 날이 5월달 어버이날이었습니다. 아. 그리고 그 많은 날 중에 하필 어버이날 돌아가시니까 진짜 많이 괴롭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아버지 떠나고 이제 형님도 떠나고 네. 나름대로 한다고 했는데 네. 돌아가시고 나니까 진짜 잘못한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진짜 막 어릴 때부터 막 제가 막 쏙쏙인 거 이런 거 막 생각이 나고. 좀 더 잘해드릴 걸. 네네네. 그런 생각. 그래가지고 49세 지낸 동안 참 힘들었습니다. 네. 네. 그래 그걸 잊으려고 제가 표지화죠. 네. 스님 표지화로 제목을 이만큼 너를 사랑해라는 제목을 붙이고 예. 그 꽃을 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많은 꽃을 계속 그리면 이것도 마음이 정화장이 좀 되더라고요. 네. 처음에는 그리다가 그리워서 막 울다가 또 하늘도 보다가 또 계속 그리면 또 몸도 힘들고 네. 그 과정이 지나니까 어떤 건 아무 생각이 안 나는 네. 그런 단계로 가다. 그래서 치유가 좀 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그림을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렸는데 네. 네. 그거를 마침 출판사에서 개정판 책을 내는 과정에 이제 화가를 찾고 있다가 네. 출판사 편집장님하고 네. 선임이 이제 그 그림을 보고 의논을 하시고 선임이 그때 미국 계셨거든요. 예. 제 그림을 딱 보시고는 빨리 대구 가서 이 작가랑 계약을 하라 이렇게 하셨대요. 예. 아. 그래가지고 진짜 훌륭하시고 유명하신 선임과 좀 지역에서 진짜 고지역 많은 아무것도 아닌 화가가 네. 이렇게 만나게 됐던 거죠. 네. 아. 저는 그게 어머니 때문에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사람이 가도 완전히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어머니가 떠나시고 어머니가 평소 기도하고 바라신 대로 제가 네. 사라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어찌 없다고 하겠습니까? 네. 네. 이영철 화백님의 그림을 통해서 혜민 스님의 책이 더 빛날 수가 있었고 네. 또 혜민 스님을 통해서 이영철 화백님의 삶도 더 또 변화가 오고 더 아름답게 빛나게 됐다고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 한번 해 주시죠. 예. 네. 저는 어머님 다음으로 예. 저한테 큰 가르침을 주신 분이 혜민 스님이십니다. 네. 네. 그냥 제가 다른 분의 책에 사파를 하죠. 그림을 네. 넣어드린 게 한 70권 정도 이상 됩니다. 예. 그런데 유독 혜민 스님하고 이제 친해진 것도 스님이 가지신 여러 가지 마음과 글과 또 예. 살아가신 모습이 너무나 맑으시거든요. 네. 맑으신데 책이 250만 부 거의 이제 이상 팔리고 하니까 네. 저는 그렇게 많이 알려진 것도 감사하잖아요. 네. 화가들은 원래 알아주면 그냥 그걸로 너무 행복한데 네. 스님은 또 마음이 특별하셨는지 네. 저보고 개인전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드렸죠. 그때가 몇 년 전입니까? 작년 추석 때입니다. 아, 추석 때인데 네. 봉암사에서 수행을 잠깐 하고 계실 때인데 추석 당일은 수행을 쉬거든요. 네. 평소에는 초팔만 봉암사를 일반인이 갈 수 있는데 네. 저는 이제 혜민 스님 빼고로 네. 추석날 제 딸 다경이랑 같이 예. 뵈러 갔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정명 큰 스님도 뵙고 네. 또 거기 이제 산책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예. 개인전 하라 하시더라고요. 예. 아.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스님 서울에서 개인전 하는 거 네. 힘듭니다. 돈도 쉬운 많이 일이 들고. 아니죠. 네. 특히 저 같은 지방 화가들이 전시를 했다가 작품이라도 경비라도 안 빠지면 몇 년 동안 빚이 져서 그림도 못 그립니다 하니까 네, 맞습니다. 예. 스님이 이렇게 그리면 드는 경비만큼은 네. 미리 그림을 사줄 테니까 네. 전시를 하라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가 너무 제가 어떤 감사하지 거절할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예, 예. 서울에 와서 지방제가 활약에 중앙화단 데뷔하는 것도 큰 꿈인데 예. 네. 그래 전시를 하게 되었어요. 네. 됐는데 그래서 지난 1월 8일부터
서울 그 갤러리 고도에서 네. 20일까지 전시를 했거든요. 네. 네. 했는데 제가 진짜 놀란 거는 네. 스님이 그 뭐 홍보도 많이 물론 하셨고요. 네. 그 전시 당일날 1월 8일이니까 그날 되게 추웠거든요. 네. 근데 갤러리 생기고 거의 가장 많은 사람이 이제 네. 왔다 하더라고요. 그런 성황리에 전시회를 잘 하게 되셨네요. 전시를 네. 그걸 하는 과정에서 그 진짜 놀라운 거는 그 당일날 네. 그냥 오시가 인사만 하고 가셔도 네. 대단한 그 분이신데 네. 그 모든 걸 내려놓으시고 네. 그 뭐 노래를 다 가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온 사람들이 막 신선한 감동을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고 나서는 또 저를 소개를 하고 네. 또 저거 그림 설명을 하라 하시더라고요. 예. 그리고 또 노래를 하시고 이렇게 해서 거기 모든 사람들이 그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저는 그때 느낀 가르침이 누군가 남을 도우려면 네. 그 팔 하나 내밀고 다리 하나 내밀고 네. 왔다 할 게 아니고 그 지위든 명예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네. 진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 도와야 한다는 걸 몸소 보여주셨어요. 예. 네.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 생활이 많이 바뀌었죠. 예. 네. 그래서 화가들은 그 그림을 그리면 그 이미지 저작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이런 불교나 종교 단체나 네. 그다음 사회 사업 단체, 그다음에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네. 이런 단체에서 제 이미지를 쓰겠다면 이제 무료로 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예. 다문화 가정이나 또 뭐 벽화 봉사를 요청한 데 있으면 예. 네. 제가 시간이 단단히 가서 해드리고요. 예. 오히려 이제 그 받기만 하다가 주는 즐거움을 이제 예. 스님을 통해서 알게 됐죠. 예. 어떠신가요?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셨지만 또 요즘은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나누신 후에는 더 행복함을 느끼시나요? 네, 제가 그 소심하다 보니까 네. 안 소심해 보입니다. 그 자책을 많이 했거든요. 네. 자존감이 좀 없었죠. 네. 내가 날 존중하는 마음이 없다 보니까 네. 그 자책을 많이 하고 또 자학도 하고 이러다가 네. 그러니까 내가 나를 기죽이는데 네. 세상에 나가면 더 내가 기죽죠.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세상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내 문제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짜 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늘 옆에 있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나를 사랑하는 나밖에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마음을 그림을 통해서 이제 갖게 됐죠. 네. 그 내가 이제 소중해지고 자존감이 좀 생기니까 네. 결국 남도 다 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됐습니다. 예. 네. 그 남이라는 게 꼭 사람뿐만 아니고 네. 동물이든 식물이든 네. 이 한 번 왔다 가는 모든 생명은 네. 다 똑같이 그 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나부터 행복해져야 남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겁니다. 네,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더 사랑을 남에게 베풀 줄 아는 법입니다. 그래서 네. 스스로 행복을 느껴보셨으니까 더 나눌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가 또 어머님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반대로 아버님의 얘기를 좀 해볼까 싶은데요. 네. 아버지께서는 조금 반대가 있으셨다고요. 네. 아버지 생각하면 좀 죄송스럽죠. 네. 벌써 30년 더 전에 돌아가셨는데, 네. 네. 뭐 다른 건 아니죠.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자란 시골은 워낙 산골에서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김천 시내에 나가서 무슨 짜장면 배달한다거나 해서 네. 식당을 차리거나 네. 좀 더 가면 구미까지 나가서 공단을 다니거나 이런 네. 게 거의 다반사였거든요. 네. 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그림을 그리고 글을 쓰겠다 하니까 아버지가 팔딱 뛰시겠죠. 예. 너무 거지 된다고 예. 하지 마라 하시는 거예요. 예. 근데 저는 몸도 약했고 네. 성격도 좀 내성적이고 해서 네. 혼자 하는 건 잘하겠는데 네. 어디 가서 하는 건 진짜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때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는 나는 그림 그리면 안 굶어 죽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예. 네. 그리고 그 말씀을 크게 못 드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는 하지 말았는데 자꾸 한다고 이제 걱정이 이제 지나시다 보니까 좀 이제 조금 저를 혼을 내시고 네.
저는 또 제 말 몰라주니까 뭐 가출도 하기도 하고 예. 청소년길 그런 경험을 가지고 보냈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요즘은 화가나 화백을 한다면 그래도 존중받는 직업이고 네. 인테리어인데 옛날에 수십 년 전에는 보수적인 우리 아버님, 어머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야야 니 화가하면 굶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걱정하실 만하죠. 그렇게 완강한 아버님을 어떻게 설득을 하셨습니까? 설득을 하는데 30년 이상 걸렸습니다. 그렇죠. 예. 돌아가시고 나서야 아버지도 참 좀 사무치는 게 네. 제가 이제 25살에 있는 대학을 갔거든요. 예. 네. 글을 쓰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면 결국은 미대를 갔습니다. 네. 그래서 늦었지만 대학 시험을 좀 합격을 해서 네. 그래 이제 나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네. 아버지 이제 앞에 잘할게. 네. 그냥 지켜보이소 이렇게 네.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시험 치는 날 돌아가셨죠. 저한테 좀 특별한 날이 많습니다. 예.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런 핸드폰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전보라는 게 있었는데 네. 그래 시험을 치고 전보를 급전을 받고 이제 오니까 네. 제가 이제 고향 집으로 오는 길 밤길을 걸어오니까 이제 거의 한밤중이 됐죠. 네. 근데 어둠 속에서 밝은 빛을 보면 희망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네. 저는 절망을 봤죠. 네. 우리 집만 불이 화냈어요. 네. 그래가지고 참 그게 오래 가더라고요. 네. 오래 가고. 그러다가 이제 어머니가 또 돌아가시고, 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6.25 참전 용사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선산에, 고향 선산에 이제 계시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기점을 해서 다시 파묘를 해서 네. 영천 호국원에 이제 이장을 했죠. 네. 네. 그래서 다시 아버지를 화장을 해서 항아리 담으면 또 따뜻하잖아요. 네. 그리고 아버지를 이제 안고 제가 가는 동안 화해를 했어요. 네. 아버지 봐, 내 말이 맞았지. 네. 나름의 화해를 하신 게 아니실까 싶어요. 그리고 지금은 아버님께서도 다 지켜보시고 인정하시고 또 믿음으로 이렇게 우리 아들이 잘하고 있다고 네. 지켜보시고 계실 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이영철 화가님이 부모님을 생각하시면 많은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또 많은 생각을 하시면서 그만큼 그런 마음들을 이 그림에 담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영철 화가님의 그림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좀 의도를 하고 이렇게 마음의 이야기를 담아서 그림을 그리시는 편이신가요? 네, 저는 원래 글을 쓰려고 하던 습관 때문에 그런지 네. 저는 사물을 보고 그리진 않고요. 네. 이제 본 것들, 생각한 것들, 네. 이런 것들을 먼저 글을 씁니다. 지금도. 네. 글을 쓰고 거기서 이미지가 떠오르면 그걸 이제 그림으로 옮기거든요. 네. 그래서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달, 소년, 소녀, 꽃, 이런 것들 가지고 나무. 있거든요. 나무. 네. 특히 달은 제 그림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네. 우리 사람들 마음의 원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원래 우리는 둥글고 가는 존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가끔 보면 반달이 되기도 하고, 네. 눈썹달이 되기도 하잖아요. 예. 그건 달 자체가 둥근 게 찌그러지는 게 아니고, 네. 잠시 가려지는 거죠. 네. 네. 그래서 힘들 때 너무 기죽지 말자.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달은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잖아요. 예. 네. 반드시 태양이라는 사랑이 있어야만 네. 환하게 빛나거든요. 예.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잘 될 때, 네. 이게 내 때문이 아니고, 주변 사랑 때문이다. 예. 그래서 너무 잘 되면 조금 이렇게 겸손하고, 너무 못 되면 용기를 가지고, 그래 항상 평상심으로 달을 보며 살자, 이런 의미로. 네. 홈페이지에 쓴 것만 봐도 따뜻함이 느껴지던데요. 네. 그림과 글을 엮은 책도 2권이나 발간을 하셨는데 네. 글솜씨도 좋으시던데 보니까 맞아요. 글솜씨도 훌륭하세요. 이번에 출간한 책이 이영철 화백님의 힐링 편지 사랑이 온다는데 저한테 책을 하나 이렇게 선물해 주셨는데
또, 이 안에 그림을 꼭 보여드려야 예, 돼요. 이거를 보여드리고 싶어서. 자, 많이 닮았죠? 네. 예, 제 얼굴을, 그래가지고 법담 스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선물하셨던데, 사랑이 온다. 이 책 내용을 보니까, 정말 부처님도 보이고, 또 순수한 소녀도 보이고, 또 들꽃도 보이고, 저는 소녀 뒤통수도 보이네요. 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참 들꽃과 이영식 하빈이 그린 그 나무를 참 좋아하거든요. 예. 책을 보니까 정말 글솜씨가 좋으시고 책에 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목은 또 사랑이 온다라고 제가 붙여봤습니다. 예. 붙여봤는데, 우리들 마음이, 네. 힘들수록 저는 밖을 내다봐야 생각을 합니다. 예. 여행도 가고, 사람도 만나고, 영화도 보고, 예. 그리고 반대로 세상이 힘들수록, 네. 적용으로 나가 싸우기보다는, 예. 내 안을 들여다봐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성찰을 하고, 나부터 문제가 없나를 돌아보는 게 네.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게 이제 순환이 되잖아요. 예. 생명이라는 건 순환을 해야지 그렇죠. 살아가는 거니까. 예.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우리 영혼의 자정 능력 때문에 네. 좋은 거는 드리고 나쁜 거는 내보낸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집 담장을 흘러본다 해서 쓰레기를 드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좋은 거는 드리고 아주 좋은 거는 깊숙이 넣어놓고 예. 그런 것처럼 마음을 열어야 예. 좋은 걸 내보내야 예. 좋은 게 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그런 의미에서 생각 그런 끝에 이렇게 좋은 사랑이 온다라는 책이 네. 나왔는데 사실 남들은 그림을 잘 그리기도 힘들거든요. 그렇죠. 글을 잘 쓰기도 힘들고요. 근데 네. 두 가지 재주를 다 가지고 계셔서 부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대구에서 지금은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네. 작업을 하시는 게 사람이 좀 많은 곳이라고 들었거든요. 힘드시진 않으신가요? 제가 이제 깃들어 있는 작업실이 재래시장 상가에 있습니다. 예. 거기 2층에 이제 작업실을 가지고 있는데 네. 오히려 지나가는 사람들 물건 흥정하는 소리, 네. 그다음 주위 있는 덕담 소리, 예. 그다음에 고소한 또 참기름 냄새 예. 이런 손님들이 왔다 가십니다. 네. 그리면 그래서 오히려 작업을 하면서 네. 많은 도움이 되고요. 특히 귀한 손님들이 오는데 2층 창밖이 길고양이들 길입니다. 네. 네. 고양이 손님들도 예. 많이 오는군요. 이하백님의 그림에 고양이가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있었네요. 네. 그럼 길고양이들한테도 이름을 붙여주셨다면서요? 예. 네, 그때 말했던 남이 결국 나라는 생각, 네. 생명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네. 보니까 처음엔 저도 고양이를 되게 무서워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늘 어두운 길을 가면 구석에서 이렇게 동공이 수축되니까 매섭게 보이잖아요. 네. 근데 작업실에서 밤늦게 작업을 하면 제가 밝고 환한 실내에 있고 네. 고양이가 어두운 데서 안을 들여다 보니까 네. 제 그림에 나온 것처럼 눈이 진짜 동그랗고 예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통조림도 주고 사리도 주고 이렇게 줬거든요. 네. 주면서 이제 친해진 거죠. 네. 처음엔 제가 어느 정도 무식했냐 하면 어느 날 고양이가 와서 눈을 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막 우리 집 강아지 키우던 병원에 전화를 해서 이 야생 고양이가 병이 들었는 것 같다. 네. 큰일 났다. 자꾸 네. 기운이 눈을 감는다 하니까 막 의사님 웃으시면서 네. 그거는 이제 우리는 친구야 이런 뜻이랍니다. 이렇게 눈을 깜빡이는 걸 네. 모신 거군요. 네. 그래가지고 책도 사보고 하면서 교감을 하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온 놈의 이름이 이제 의심이죠. 늘 네. 보면 먹이는 먹어도 늘 거리를 두고 이런 그 다음에 온 놈은 안심이로 지었습니다. 그리고 의심이 안심이. 네. 지금은 이제 3대가 오거든요. 예. 근데 길고양이들이 생각보다 오래 못 삽니다. 예. 일반 동물하고 달리 오염된 물도 먹고 음식을 제대로 못 먹으니까 평균 2, 3년 살거든요. 예. 네. 2, 3년 사는데 이제 얘들이 안전하지 않으면 오질 않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놈이 왔다 가면 또 새끼를 넣으면 새끼를 데려다 놓고 예. 그 개체수가 생각보다 늘어나진 않습니다. 영역이 있기 때문에. 예. 처음에는 고양이가
이제 와가지고 의심을 하다가 네. 이제 이영철 화백님이 너무 잘해주니까 뒤에 따라온 고양이 안심하고 안심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살겠네요. 예, 예. 그 다음 애들은 이제 대충 소문이 났겠죠. 예. 그러니까 고양이도 뭐 당당이도 있고, 예. 바이올라도 있고, 여신도 있고, 예. 뭐 깜냥이도 있고, 예. 웅비, 웅천이, 웅냥이, 뭐 예. 해서 꽤 왔다 간 애들이 많습니다. 예. 지금 근데 아무래도 상인분들은 싫어하시죠. 네. 왜냐면 시장에 그 고양이들 다니면 일단은 고양이는 뭐 전설의 고양이 때문에 영향도 있는 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예. 네. 고양이들은 기분 나쁘다. 예. 우리 조선시대만 해도 궁궐에서 기를 만큼 마저 영물 좋은 고양이 근데 이영철 화백님의 네. 그 그림에서 나온 고양이는 순수하고 정말 청한 모습의 고양이였습니다. 네, 그런 느낌을 지금은 많이 대학에 강의도 나가시고 개인 작업실도 있고 여러 곳에서 찾아주는 인기 화가가 되셨는데요. 아버님 걱정대로 정말 힘든 시간, 그다음 금전적으로 또 힘든 시간, 가난과 싸움을 한 시간 오래 되셨다면서요? 뭐 대부분 화가들이 비슷하죠. 저라고 특별한 건 아니었고요. 네. 저도 뭐 가난하지만 행복한 시절이 있었죠. 네. 애가 우리 다경이가 어릴 때 새들로 살던 집 밖에 바로 서점이었거든요. 네. 문간방이 있었는데 근데 애 그림책 사줄 형편이 못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벽에다가 밑바닥부터 이제 그림을 제가 그려줬죠. 네. 보통 동화책을 사주잖아요, 이렇게. 네. 근데 그걸 제가 직접 그려주고 또 뭐 써주고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크면 큰 데를 이렇게 가득 채우고, 네. 그다음 다시 도배를 해서 또 그려주고 이래 했거든요. 네. 그때 좀 긍정적인 마음을 네. 갖게 했죠. 왜냐하면 때문에가 아니고 덕분에라는 생각이 있잖아요. 네. 가난했기 때문에 슬펐던 게 아니고 네. 가난했던 덕분에 네. 애랑 그 어떤 그림책보다 스케일 큰 그림책을 제가 그려줄 수 있었고. 네. 따님은 아버지가 그려준 그림책을 더 좋아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도 네. 들어요. 네, 그때 모습을 다 제가 또 촬영을 다 해서 예. 다 이제 남겨놨죠. 애 모습과. 네. 그리고 아내도 고생을 했죠. 네. 당연히 뭐 화가가 그리는 게 쉽지 않잖아요. 예. 근데 그것도 제가 집사람하고 늘 그렇게 합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고생한 게 아니고 예. 가난했던 덕분에 사회에 나가서 사람들도 만나고 예. 더 강한 여인이 됐지 않냐 예. 이렇게 생각을 좀 바꾸니까 네. 결국 나중에 이제 큰 인연이 오더라고요. 예. 네, 그러면 맞습니다. 이영철 화가님, 그때가 행복합니까? 지금이 행복합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지금이 행복한 이유가 그때를 돌아보면 금방 그게 지금이 돼버리니까 예. 예.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행복합니다. 예. 네. 이영철 화백님의 여러 가지 사연이 담긴 이런 그림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좀 어떤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싶으신가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말인데요. 우리 마음속에는 다 이렇게 둥근 보름달이 있고요. 네. 그리고 그 둥근 보름달의 마음 끝에 놀던 순수한 소녀시절이 있었거든요. 네. 예. 네. 그래서 저는 제 그림을 사람들이 보고 네. 언제든지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 네. 그래서 지금 현재가 예. 생각보다는 괜찮고 아름답구나 살만하구나 네.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어요. 어린 청소년들과 또 소년, 소녀의 그림을 많이 그리다 보니까 연세가 56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너무 동안이시죠? 56세 치고는 동안입니다. 네. 참 동안이고요. 순수한 모습입니다. 이영철 화백님의 그림과 글을 보면서 저도 오늘 모습을 처음 뵀는데요. 직접 만나면 어떤 분일까 참 궁금했는데요. 실제로 만나보니까 정수희 아나운서 말씀처럼 마음까지 따뜻하고 순수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 이렇게 그림이 순수하고 외모가 동안인가 싶었는데 그 이유가 다 있었네요. 네. 비록 힘든 시간이 있었지만은 화가가 된 거는 후회는 안 하시죠? 지금은 화가가 안 됐으면 어떨 뻔했나 이 생각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죠.